고운 새소리보다 책을 읽는 소리가 더 맑고, 아름다운 풍경보다 시 한 편의 여운이 더 향그럽고, 은은한 묵향 속에서 책을 보는 것은 귀한 벗과 대화하는 것이다. 오라, 책 속 모든 영혼을 취하여 마시리. 네, 문학 신노인을 위한 순고르기를 담당해야 될 김인숙입니다. 예, 저는 평생 다른 직업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어요. 늘 문학과 함께 문학을 통해서 우리 사람 마음을 치유하는 일만 평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엎조린 이 시는 성주도서관에 성주도서관 개관할 때 개관 시비로 제 시가 그 시비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학을 또 각 도서관마다 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 부분은 제가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 몸이 건강해야 되죠. 우리 노인들은, 그죠? 노년. 저도 이제 노년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야 될 부분, 신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서적인 마음을, 우리 노년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만나고 하면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 노년기의 어른들끼리 만날 때 안녕하세요 보다 요즘 마음이 좀 어떤기요? 이래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 자신한테도 가끔 물으셔야 돼요. 김인숙, 어제 자네 마음이 좀 어떤공?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서적인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노년기에는 어렵습니다. 건강이, 물론 신체적인 건강도 최고 중요하죠. 하지만 마음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다뤄야 될 것은 우리 노인들의 노년기의 이 마음을 어떻게 숨고르기를 한번 해볼 거냐. 그러니까 제일 돈 안 들고 시간 제일 절약되는 문학을 해보자라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물이에요. 여기가 펄펄거리가 커피 한 잔만 마셔야겠고 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왜요? 너무나 맑기 때문에. 너무나 맑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존재는 하고 있지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가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맑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 그렇죠. 어릴 때. 어릴 때, 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맑습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맑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고 세상 어째 살꼬 하면서 응애 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때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눈을 보면 눈빛이 포르스름합니다. 너무나 맑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지금 눈 포르스름 하겠습니까? 눈알이 눈이 띵띵합니다. 마음에 때가 묻어가 그래. 때가 묻어. 산다고 힘들어가지고. 자, 요 맑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분명히 이런 맑음의 마음이 있었던 부분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탁해진 부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마음은 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어떤 바람이 부느냐? 어떤 데는 이로운 바람이 불어요. 이로운 바람. 좋은 바람. 자, 맑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로운 바람이 불어요.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나는 죽어도 될 수가 없어. 쇠퇴일로에 빠집니다. 물 변화 보셔야 돼요. 어떤 때는 남을 칭찬하고 싶어요. 칭찬을 막 하고 싶은 예쁜 마음이 생깁니다. 또 어떤 데는 남을 해방하고 싶어요. 시기, 질투, 사촌 논 사면 배 아프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시기 질투한 적 없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으시죠? 예. 왜? 인간인 이상은 회방 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데는 또 남을 막 칭찬하고 싶어요. 칭찬. 막 잘 되라고 응원도 해주고 칭찬도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예쁜 마음이 또 일어나요. 그러다가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고 싶은, 내가 잘난 기만하는 마음, 의시되고 기만하고 뻗대고 막 하는 이런 마음들이 또 일어나요. 또 어떤 데는 조금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난리지기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조금만 힘들어도 아유 내 못 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자 탁한 걸 넣어버리겠습니다.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또 조금만 좋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분 좋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좋다고 또 난리를 치게요. 좋아 죽겠다 난리. 또 힘들면은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난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늘 이렇게 변덕을 지겠어요. 움직임이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자, 선생님 이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답하죠? 제가 왜 발딱 일어나서 합니까? 답답해. 내가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다. 이거 진짜 뭐 마시고 싶고 고요하고 이렇게 두고 바라보고 싶어요? 아니죠. 이 부분이 우리가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질병으로. 우울증인 사람 마음 상태가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행동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전부 다 마음에, 우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마음 이 상태가 가가 있는 거예요. 맑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물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려버리고 퐁퐁으로 싹 해가지고는 깨끗하게 씻어보면 되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물이 아니고 마음인데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 없으니까 가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마음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오고 이래 되면 이제 중풍도 옵니다. 우리 마음이 이로운 점이 있었다가 세태일로에 빠졌다가 남을 칭찬하고 싶다가 자기가 잘났다고 기만하다가 남을 막 시기 질투 해방을 하다가 또 명예욕에 불탔다가 조금만 힘들면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난리를 치게다가 조금만 좋으면 또 좋다고 난리를 치고, 이 바람이 마음속에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바람은 어떻게 불어야 될까요? 강풍이 불어야 될까요? 미풍이 불어야 될까요? 네? 그럼요, 미풍이 불어야죠. 아이고 속 시끄러라 내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는 강풍이 부는 거예요. 속 시끄럽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강풍이 막 불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깃발 있죠, 깃발. 깃발이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도 깃발이 안 흔들려. 깃발일까요? 아닙니다. 깃발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게 깃발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사람은 마음이 안 흔들린다. 어떻게 돼요? 죽은 자죠, 죽은 자.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데 강풍이 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훈훈한 미풍이 불어야 돼. 훈훈한 미풍이 부는 사람을 그분 참 덕이 많으신 분이야. 그분 진짜 우리 칭송하고 따라야 돼. 그분이야말로 어르신이야. 우리 나이 먹었다고 어른 아닌 건 너무 잘 알죠. 어른, 노인.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 노인 아니라 어르신이 붙어요. 신. 진짜 칭송받을 수 있는 어른이, 어르신이 되려면 그 어른 명칭이 신노인이에요. 신노인. 그러면 마음자리를 잘 다스려주기만 해도 우리는 어르신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마음자리를 못 다스리면 어르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바람은 뭐 때문에 바람이 불어요? 자연의 바람. 기압 차이 때문에 자연의 바람이 불어요. 제가 안 보일까 봐 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우리 인간 마음의 기압 차이예요.
우리 그 TV 같은 데 보면 연속극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쇼크 받으면 이러면서 막 쓰러지고 하죠. 그게 뭔가 막 마음에 기압차가 갑자기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앰뷸런스 엥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이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 그러면 우리가 깃발이 늘 이렇게 미풍이 불어서 살랑살랑 마음이 흔들려야 되는데 이 깃발은 어떻게 돼서요? 찢어져 버렸죠. 우리가 트라우마 그러면 영어로 트라우마가 상처지요. 그냥 조금 찢어지고 이런 거는 상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문학 치료에서 심리 치료에서 트라우마는 급변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엄마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지하철 사건 상인동 지하철 사건 터져버리는 거 엄마 여행 잘 갔다 올게요 해가 딱 했는데 좀 있으니까 뉴스에 막 세월호 터지고 이러죠. 그때는 트라우마예요. 그때 살은 사람은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찢어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어. 질병에 시달려. 그럼 맑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맑은 원상태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마음이에요. 씻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씻을 수가 없잖아. 우리 마음 다스리는 수단이 뭘까요? 마음 다스리는 수단에 문학을 하나 딱 문학이 들어가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 딱 가지고 내가 만약 친구한테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친구가 소문내면 어쩌지 이런 걱정 안 해도 문학으로 통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엄청 세게 문학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홍수 나면은 물 난리가 나죠. 난리. 그런데 우리 평상시에 우리 마음 상태는 안에 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성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정이 홍수 상태가 돼버리면 혼이 있고 여기 감정 자리에 이성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에. 이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감정이 밖으로 나와버려요. 이때 감정 홍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나면 아이고 이성을 차리라 이성을 차리라 아이고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감정 홍수 상태입니다. 이 감정 홍수 상태가 되면 몸이 흥분을 해요. 그리고 긴장을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2층에서 좀 막 소음 난다고 해서 고만 올라가 갖고 막 살인 사건 나고 하잖아요. 그게 감정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부분들이 감정 홍수 상태라서 그래요. 이럴 때 깨진 평형 상태를 회복하는 방법이 문학 작품이 유일하더라는 거죠.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 아까 우리 선생님 물로 막 부어줬는 거. 제가 먼저 했던 것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탁한 물이 문학이라는 텍스트를 자꾸 부으니까 맑아지는 글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갖고 들으셔야 쉬워요. 그러면 그거 갖고 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평형 상태, 감정 홍수 상태가 문학이라는 작품 하나가 치료했던 어떤 사례를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샤말리아 임금이라고 천일야외에 나오는 건데 이 임금 부인이 흑인 남자하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막 화가 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 하룻밤 사랑을 하고는 그 이튿날 죽여버려요. 아침 되면. 그런데 이제 다 하고 마지막에 세르나자드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마지막 붙잡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면은 죽는 줄 아니까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르나자드 아가씨가 자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슬퍼하지 마라. 동생아 그 대신 매일 아침 궁궐에 재밌는 이야기책을 한 권씩 갖다 다오. 그 자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재밌는 이야기책을 한 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룻밤 사랑을 하고 아침에 일찍 임금한테 임금님 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면서 그 가지고 들어가는 책을 읽어줍니다. 임금한테.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주면서 임금님 내일 또 읽어드릴게요. 임금 너무 재밌으니까 내일 또 안 죽여요. 그러다가 둘이고 막 정이 들고 사랑을 하고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고 하면서 이 임금이 언제 우울증이 사라져버린지 우울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문학 작품이 그 임금 깨진 평형 상태, 감정 홍수 상태가 일어난 이 상태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치유해 들어가는 사례들이거든요. 그게 문학의 힘이에요. 힘. 자, 그러면 문학은 삶입니다. 삶은 문학이고요. 우리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문학 작품이잖아요. 그럼 문학 작품을 읽으면 여러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한 사람이지만 책을 읽음으로써 문학을 접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알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 이게 제 문학이 영혼의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영혼의 면역을 강화시킨다. 정신을 튼튼하게 한다. 을을 건강하게 한다. 을장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 을이 건강한 사람, 혼이 튼튼한 사람이 을장입니다. 을은 우리 얼굴이 을이 통하는 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을이 건강한 사람, 이 을장은 예쁘다가 아니라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다. 내면의 멋을 같이 겸비한 사람을 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을이 건강한 사람이. 얼굴만 이쁘려고 하면요, 선생님, 돈만 있으면 다 돼. 그죠? 이렇게 턱도 깎고 명품 딱 메고 이렇게 하면 이쁘지잖아요. 그죠? 이쁜 거 좋은 거 다 하고 하면 다 바로 예뻐져요. 하지만 아름답다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에요.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답게라는 말. 나답게. 정말 어르신답게. 엄마답게. 우리 아버지답게. 신노인답게예요. 답게.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을장이에요. 을이 건강한 사람. 영혼의 면역이 강한 사람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문학의 힘을 빌려는 게 제일 빠를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체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잖아요. 그러다 간식까지 다 먹죠. 기호식품까지 다 챙겨 먹어요. 한데 우리 영혼한테 과연 밥을 얼마나 줬을까? 영혼한테. 우리 잘 안 먹으면 키 한 칸 못 잡고 싶어가 오만 거 다 먹였어요. 우리 아이 영혼이 배고프면 어떡하나 한번 걱정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영혼에 밥을 줘야 됩니다. 영혼이 시들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문학을, 독서를 취미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취미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나머지 여가선용을 하는 것이 취미생활이죠. 그러면 시간 없으면 안 접해도 되느냐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은 밥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학은 영혼의 밥입니다. 영혼을 살찌울 수 있죠. 을을 건강하게 할 수 있죠. 을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신체에 밥을 주는 것처럼 일상생활 안에 집어넣자는 거죠. 여가선용을 하지 말고 시간 되면 읽는 게 아니라 문학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안에 영혼한테 밥 주는 시간 한 번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과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문학을 생활과 일원화 시키자. 왜? 영혼의 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고대 티벳 같은 도서관에는 도서관을 용학도서관 이렇게 써붙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도서관 입구에 영혼을 치료하는 곳. 도서관을 영혼의 약상자. 그러면 도서관이 영혼의 약상자 같으면 약은 뭡니까? 약. 책이 약이잖아요. 알약이죠. 그것처럼 도서관만 들락거려도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체리나 코르넬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문체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학은 책은 읽기만 읽어도 치료된다. 자가 치료되는 거거든요. 읽기만 읽어도 치료된다 하니까 코르넬은 그게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어떤 연유로 마음이 아픈지 그 마음 아픈 그 사람의 적절하게 맞는 책을 골라주었을 때 단타의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단타의 치료가 된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난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자,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난다. 이게 책 한 권 다 읽은 거 아니에요. 책 제목이에요. 경북대학교 심평 교수님이 출판 기념회가 있다고 저한테 그 초청장을 보내온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왔는데 제가 이때 엄청 아팠어요. 어떻게 아프냐면 분노 때문에. 제가 시조창 충성 이게 이제 인간머리 41호 전수자예요. 그래서 구미에 이 조직을 만들어서 전국 대회까지도 열고 했는다. 그리고 방해라가 집에 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조직을 타면 난 사람이 사사사사 해갖고 조직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 방학 마치고 가보니까 엉망이 돼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노해서 먼저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누워 있는데 우리 딸아이가 대학교 때 엄마 엽서 왔어요. 무슨 엽서고?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난다. 그 출판 기념회 오래요. 뭐라고? 이제 앞에 누웠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아이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난다고! 이러면서 이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대학생이니까 지 엄마가 아프니까 밥을 해먹으니까 짜증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몸 좀 못 일어나고 있던 내가 발작 일어났어요. 진짜.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난다고 소리 지르는 거 보고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나? 맞다. 네가 만들어놨는 조직을 내 방학 때 수업 없다고 집에 있을 동안에 살살살살 해갖고 다 빼가갖는 너들은 소인배야. 당신들은 강물이야. 까짓 것만 나는 작은 강물에 안 놀 거야. 너가 버려볼 기다. 나는 큰 바다에서 놀란다.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몸 좀 누웠더니 발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딸내미한테 야 엄마랑 커피 한잔 하자 하니까 우리 딸 하는 말이 엄마 꾀병했나? 이러는 거예요. 몸주는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 엄마가 엽서 하나 딱 보고는 발딱 일어나거든요. 그 한 권을 읽은 것도 아닌데 심평 교수님의 그 출판 기념회 한다는 책 제목이에요. 이게. 강을 버려 바다. 문학치료 쪽은요. 한 권 다 읽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내가 읽다가 어느 한 단락만 딱 내한테 딱 필이 오면 예 치유되죠. 자가치유. 그래서 그게 문학의 힘이에요. 그리고 한 선비가 장안에서 이제 과거심을 보고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막집을 찾았습니다. 주막집을 하나 찾아가지고 하룻밤 묵게 되는데 딱 들어가면 보니까 주모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주모 남편은 집에 안 들어와. 남봉꾼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선비가 자려고 누웠으니까 아까 그 반 주모가 너무 아른아른해가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룻밤 사랑을 같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 사건들 치료 쪽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들을 예를 많아요. 그래서 하룻밤 사랑을 하는데 생전 안 들어오던 주모 남편이 그날따라 들어와. 그래 딱 들어보니까 대뚜루에 남전의 신발이 있으니까 이유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바로 헛간으로 가가 낫을 빼고 옵니다. 낫을 해가 문을 확 열고는 선비를 딱 죽이려고 하는데 선비가 딱 일어나고 하는 말이에요. 여보시오 양반 내가 죽는 것은 아깝지 않소.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죽이든 살리든 하시오. 말 한번 해보소 이러는 거예요. 이제 무슨 변명할 줄 알고 말 한번 해보소 이랬는데 이제 막 변명할 줄 알고 다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는데 어젯밤 장안에서 술이 취해 여기 오니 복숭아꽃 한 가지가 아름답게 피었네. 그대 어찌 이 꽃을 번화한 땅에 심었는가? 심은 자가 그런가? 꺾은 자가 그런가? 쌤요 누가 그럽니까? 예? 자 시죠 시. 와요 당신은 뭐 남북군 오만테 돌아다니고 막 집에 안 들어온다 하면서 와요 익혔으면 바로 난 맞았어요. 그죠? 그런데 시로 딱 엎조려 버린 거예요. 시에는 뭐가 있냐면 리듬이 있어요. 리듬. 어젯밤 장안에서 술이 취해 여기 오니 그러면서 리듬 운율이 있는지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시 안에는. 그래서 이 주모 남편이 딱 듣고 보니까 아 맞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마누라를 이쁜 마누라를
문남정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막거리에 술집을 하게 만드는 내 잘못이구나라는 걸 바로 느끼진 거예요. 그 운율의 애가. 그러면서 성비 양반, 내 당신 말 듣고 마니까 당신 말이 맞소. 이래가지고는 미안하다 하면서 그나하게 수상 한창 세례가 대접하고는 보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 한 수가 몇 사람 살렸을까요? 시 한 수가 3사람 살렸지. 3사람. 자, 선비가 안 죽어서 한 사람 살았고, 선비 죽고 나면 또 마누라 가만 놔두겠어요? 욕은 못하겠다마는 뭐야 하면서 또 시달기가 우울증 걸리가 또 죽어버렸을 거예요. 사람 둘이 죽게 했는 주모 신랑은 마음 평안하겠습니까? 자기도 시들시들하다가 말콜 중독되가 죽어보겠지. 시 한 편, 문학의 힘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노인이 되려면, 새로운 노인의 어떤 상을 우리가 지니려면 문학을 접하지 않고는 좀 고상야릇하신 그런 어른으로 늙어갈 수 있을까 싶으네요. 맞지요? 예, 문학을 가까이 하셔야 돼. 아까 물실험 너무 잘하셨잖아요. 그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시도 쓰고 나중에 작가도 되고 시인도 되고 하면서 막 하시대요. 그렇게 되셨을 때에 우리가 마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문학 치료는 어떤 건가 하면 독서 치료, 시 치료, 글쓰기 치료, 연극 치료, 이야기 치료, 통합적인 문학 장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문학 치료예요. 그러면 문학의 힘은 우리가 펌프 있죠, 펌프. 펌프가 선생님 그냥 물을 막 차가 물이 올라와요? 안 올라오잖아요. 와, 우리 선생님 굿. 우리 이거 선생님 문학 치료에서 몸짓 언어라 그러거든. 몸짓 언어. 땡큐. 몸짓 언어.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물이 올라와요? 옳지. 여벌물, 마중물이라 그러죠. 한 바가지 옆에 있는 걸 또 부어가지고 막 하면은 좀 더 심층 깊숙이 있던 물이 자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문학이 마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왜 병이 걸리겠어요? 말 못할 사연이 병이 되는 거예요. 문학 치료가 뭔데? 그러면 제일 쉽게 말하는 것은 잃어버린 내 내면의 언어를 되찾아주는 거 아이가? 이게 정답입니다. 문학 치료가 뭔데? 하면은 문학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잃어버린 내 언어를 재생시켜주는 것이 문학 치료다. 말 못할 사연이 병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억압되고 엉어리진 가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발화를 하셔야 돼요. 발화. 예. 허공 보고라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러면 쉬운 예로 뭐예요?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우리 책 아시죠? 임금님 이발하러 갈 때마다 기가 이만큼 크는 거예요. 너서 모자 쓰고 있고, 니 다른 사람한테 내 기 이만큼 크다고 소문 4개면 내면 니 죽이 뿐다 그랬잖아요. 그 이발사가 그걸 참느라고 말 못하고 지 혼자만 참느라고 우울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대숲에 가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하니까 바람을 불면 대숲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또 어떤 책에는 보면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말 못하니까 병이 걸리니까 사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구덩이 안에다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해놓고 막 그걸 파묻어버리는 그런 동화도 있거든요. 그런 문학들을 읽어보면 맞아. 어리진 가슴을 어떻게든 풀어내는 게 맞구나. 억압이 제일 무서운 거구나. 그것이 아까 우리 물 실험하는 것처럼 물이 시커멓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 못할 사람 자꾸 억압. 속이 문드러진다 그러죠.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가 아까 그 시커먼 물이에요. 물. 예, 그것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물실험 먼저 한 것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숙이에 심층 깊숙이 있는 슬픔이나 분노나 억압, 욕구 상실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 놔두고는 못 끄집어 올리잖아요. 문학이라는 마중물을 딱 부어주는 거예요. 어느 책 이야기를 딱 부어주고 막 하면 여기서 막 이 카타르시스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심층 깊숙이 있는 것을 표층적으로 자 올리는 거죠. 자 올려서 정화 배설. 아까 우리 선생님 했는 게 정화 배설된 거죠. 맞죠? 예, 요거를 이야기를 쉽게 이해를 하라고 물실험부터 먼저 한 겁니다. 정화 배설돼 나가는 문학이라는 텍스트를 마중물을 부조가 내 속에 연민의 정,
또 억압, 욕구 상실, 슬픔을 자 올려갖고 정화 배설시켜서 늘 맑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자꾸 마음이 탁해져요. 탁해지는 만큼 문학을 자꾸 부주라고요. 문학 텍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늘 맑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학 치료는 책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받고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한쪽 문이 딱 닫혔을 때 다른 한쪽 열린 문이 보이면 치료가 되는 거죠. 살아갈 수 있죠. 양사방의 문이 닫혀버리면 아이고 우리 미치겠다 하는 게 양사방이 꽉 닫혀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딱 닫히더라도 문학을 통해서 다른 열린 문 한쪽을 딱 볼 수 있으면 숨구멍이 터지잖아요. 예, 그게 문학 치료예요. 문학 텍스트를 가지고 열린 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자, 그러면 문학 치료가 뭔데 했을 때 잃어버린 내 언어를 재생시켜 주는 거 아이가. 말 못할 사연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이가. 이렇다면 그 언어는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울림 있는 언어, 진동 있는 언어. 제일 쉬운 게 선생님 제가 예를 들었는데 말 한마디가 천장부터 갚는다는 문학적인 그 있잖아요. 그 속담. 말만 잘하면 이 말 잘하는 게 뭐예요? 울림 있는 말이에요. 울림 있는 거, 진동 있는 거. 인사할 때도 자 우리가 뭐 막 하고 있다. 제가 대학에 강의하면 이제 출석 같은 거 막 정리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나도 쓰면서 안녕 어서 와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교수님 오늘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이러면 진짜 가을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울림 있는 언어를 써야 돼. 그냥 말이라고 다 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했던 말은 상대에게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게 말 제일 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 강의하고 하는 사람은 언어의 유창성도 있어야 되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와, 그 사람 말 잘하더래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인들은 노년기에는 언어 유창성이 직업적인 거 아니면 언어 유창성이 다 떨어집니다. 말이 헛새버리고 생각도 안 나는데 뭐. 그런데 노년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잘하는 유창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잘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잘자가. 잘 말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해라. 그러면 언어가 많지 않지만 핵심 포인트.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딱 전해줄 수 있는 거. 주제가 살아있는 언어. 예, 어르신 돼 갖고 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잘 말하면 돼요. 잘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예,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울림 있는 언어예요. 울림. 잘 말하는 거. 그리고 인사할 때 자, 아침에 나갈 때 여보 내 나갔다 올게 이러고 나갔어요. 나갈 때 우리 부인들이 TV 연속극 보면서 갔다 오이소 이러는 거예요. 이건 울림이 없습니다. 여보 내가 갔다 오리다 하면 눈을 마주치셔야죠. 여보 날씨가 참 차분했으니까 그렇게 늦지 않게 오세요. 이렇게 울림 있는 예, 아까 선생님이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줬잖아요. 그 몸짓 언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신나지요. 선생님 집중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그래서 울림 있는 언어를 꼭 쓰셔야 돼. 인사할 때도. 근성인 언어는 인사 안 해도 돼요. 보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어디서요. 어르신 요즘 좀 어떠세요? 어제 마음이 좀 어떠세요? 눈을 마주치며 하시라고요. 엄마야 김인숙 교수가야 내한테야 마사지를 하면서 내 안부를 묻네. 울림이 와야 정성껏 대답을 하지요. 아이고 쌤요 어제 막 퇴직하고 나서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마음이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 교감이 된다라는 거죠. 울림 있는 언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꼭 쓰셔야 돼요.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두렸는데 문학 실컷 마음에 병줘 놓고 문학 치료 배워갖고 문학 치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모순이에요. 예방을 하셔야 돼요. 상처를 안 주는 게 장땡입니다. 그죠? 뭐가 제일 상처를 주나 하면 언어예요. 언어로 상처를 제일 많이 준다면 어디서 제일 많이 줄까요? 집, 학교, 가정 중에. 예, 우리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언어 때문에 가족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주실 거예요. 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처받은 사람이 정신적 장애가 제일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한 그 아가씨가 이제 내일 결혼을 해야 돼.
친정엄마가 오늘 내일 결혼하면 오늘 하룻밤 데리고 자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니를 더 이쁘게 키워줄 걸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으래 이야기를 하고 하잖아. 좋은 말.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딸을 데리고 무슨 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팔은 벌리고 입은 닫아라. 반대로 입은 닫고 팔은 벌려라. 그러면 살아갈 때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니까 뭐 엄마 그렇게 하고는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7살 됐었어요. 근데 그 집에 좀 이 가문 있는 집이라 내려오는 가보가 있어서요. 도자기가 아주 괜찮은 도자기가 있었는데 이제 맏며느리가 물려줬거든요. 근데 이래 하다 보니까 뭐가 짱그랑 긋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귀한 가보가 7살짜리 남자애가 깨버린 거예요. 짱그랑 하는 순간 딱 보니까 큰일 났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이 집에 못 산다. 나는 이제 할머니한테 쫓겨났다. 나는 이제 이 집에 못 산다. 네가 할머니한테 얘기해라. 나는 이제 못 산다. 이 집에 이제 나 쫓겨났다니까. 아가 엄마가 쫓겨난다 하니까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아가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예요. 울지도 못하고. 새파랗게 질려 있는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누구 말이 생각났겠어요? 입은 닫고 팔은 벌려라 하는 친정엄마 이야기가 딱 스쳐 지나간 거예요. 아이가 너무나 질려가 있으니까 그 생각 딱 하면서 다가가서 팔을 벌려. 이러니까 아이가 엄마 품을 와락 안기면서 참았던 울음을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고 나서 엄마 내 앞으로는 정말 모든 걸 조심할게요. 엄청 성숙된 말이죠. 성화됐잖아요. 몰라. 네가 할머니 얘기해라. 왜 낙하나 했으면은 아씨 나 죽을 것다. 되게 무섭다. 엄마 어른들 무섭다. 이 정도로 끝날 거를 딱 하는 순간 엄마 내 모든 것을 조심할게요. 그 7살짜리가 그렇게 성화를 시키는 말을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몸짓 언어죠. 그럼요. 몸짓 언어예요. 그래서 입은 닫고 팔은 벌려라. 부모가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들 뭐 틀렸을 때도 이게 뭐야? 이래 뿌리면 애들요 겁이 버뜩 질려버려요. 아이고 이 사람아 글자 좀 잘 써라. 삐뚤삐뚤 이게 뭐고 이러면 눈이 웃어버려요. 표정이 세포가 웃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실습을 하거든. 직접 치료 현장에 우리 이제 할 때는 막 실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눈에 힘을 너무 이렇게 끼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잘해볼게. 예. 이 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지탄에서 배려예요. 자, 그러면 문학은 울림 있는 신노인을 문학을 통해서 한번 대보는 거.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문학이라는 언어, 울림 있는 언어, 진동 있는 언어를 쓰면서 신노인이 돼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치료기 때문에. 에너지가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막 소리 지르고 다투거든요. 저것도 와적하나 하지 말고 아이고 내면의 에너지가 원활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에너지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세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고무 호스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꼬여 있는 데다가 우리가 뭐 세차를 한다든지 장독대 씻으려고 수도 꼽아봤죠. 꼽으면 어떻게 돼요? 픽 하고 빠져버리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뚫고 폭발해버립니다. 억압되면 될수록 폭발은 더 세요. 그래서 제가 억압을 하지 말았잖아요. 뭔가 문학을 통해서 자꾸 분노, 억압, 연민의 정을 자꾸 털어낼 기회를 만들으라고요. 기회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호스를 이렇게 잘 쭉 늘 이렇게 펴줘야 돼요. 세력을 꼬이지 않게 잘 펴주는 거. 또 이렇게 잘 정리하는 거. 아이고 속 시끄러워 죽겠다는 사람은 늘 마음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속 시끄럽죠. 늘 이렇게 가만 놓든지 늘 고루 이렇게 펴가지고는 세력,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진달래 시 다 아시죠? 시. 자, 우리 문학
신론을 이해한 승고르기 때문에 시 한번 엎조려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려리다. 가시는 그름그름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리다. 정말 죽어도 안 울까요? 정말 울고 있는 거예요. 반어법을 써놨죠. 자, 그러면 이 시는 문학치료 쪽에서 이 시는 어떤 사람한테 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 실현당한 사람. 왜? 실현당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님과 이별했는 사람. 헤어진 사람. 너무 아파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속이 상하겠는데 친구가 전화가 야야 니 지금 뭐 하노? 네 그냥 속 상해가 그냥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제 우리 거의하고 그 바닷가에 해무로 갔다 왔다. 불난지 부치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 치료사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집에 있다. 거기 있어라. 내 갈게 하면서 서점에 가가 진달래꽃 시가 한 권 사가 가야지. 누구지 말고 이 시나 읽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치료예요. 아픈 사람한테는 더 아픈 걸 줘야 돼요. 슬픈 사람한테 더 슬픈 사연의 이야기책을 동화책이든 뭐든 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도. 그게 동의요법이에요. 이열치열입니다. 아 나랑 같은 사람이 있네. 그러면 위로받잖아요. 우리가 50점 맞아가 신경절 죽겠는데 다다다다 성질나고 2층에 올라갔어. 이 집에 오늘 몇 점 맞았더나? 우리가 오늘 98점 맞았던데. 그러면 엄마가 집에 와가 잡습니다. 근데 아이고 말도 마라. 우리 아직 50몇 점 맞았더라. 엄마야 괜찮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동료요법이에요. 위로받을 수 있는. 그래서 문학치료에서는 아픈 사람한테는 더 아픈 걸 줘야 되고 힘든 사람한테 더 힘든 이야기를 줘버리면 돼요. 근데 죽을란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이 베로니카 죽기를 결심했다 책 하나 딱 땡겨줘야죠. 딱 읽어보고 나는 그때 이 사람보다 낫네. 살아봐야겠다 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시를 가지고 우리가 심리정신 역동의 원리에 의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문학이라고 해서 인문학에서 다루지 않아요. 문학치료는 사회과학에서 다룹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은 어떤 책을 읽었어. 시를 읽든지 했을 때 이게 일어나야 돼요. 동일한 감정이입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책 읽고 나면 감정이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신전심이 돼줘야 돼요. 이신전심 뭡니까? 이순자 마음이 전도아의 마음이다. 이신전심이 일어납니다. 책을 읽으면.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슬픔, 연민의 정, 말 못할 사연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 나도 네 머리 잃고 이렇게 아픈데 이 사람도 오직 아프면 죽어도 안 올라가겠나. 이러면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래.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면 인지상정인데 나라고 별 수 있나. 나도 좀 정신 차리고 좀 툴툴 터고 나가보자. 더 좋은 남자 있을란가 하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울고 맸다고 내한테 도움될 것도 없다. 이미 떠난 사람 어쩌겠노. 이러면서 깨달음이 딱 오면서 통찰이 되는 거예요. 통찰이 되면서 앞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가 볼까라고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문학을 통해서 내가 심한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고 울고 불고 속상하고 서러우면서 아하 하는 겁니다. 통찰, 깨달음. 아하가 바보 도 터지는 소리게 제가 아하 깨달은 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새로운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심리 정신 역동의 원리에 의해서 문학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신노인은 숨 고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학 치료하고 인간관계를 한번 보면 인간은 유통하는 어떤 것을 유통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영향을 받아요. 좋은 것만 자꾸 유통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 모이죠. 나쁜 거 부정적인 것만 자꾸 유통하다 보면 결국 내가 그 휘말려 들어가 버려요. 부정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떤 것을 유통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참새가 지금 화면이 불이래가 화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네요. 참새가 제비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늘 후회 하고 쫓아버리는데 감사합니다. 제비생님은 위에서 집에 가면 반대기를 만들어주고 집까지 지주고 살게 만듭니까? 이러니까 제비선생님이 길조가 되는 법은요,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하십시오. 그러면 길조가 됩니다. 내가요, 어느 집에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언니하고 동생이 있었어. 언니는 늘 아름다운 말, 늘 남을 칭찬하는 말, 남한테 좋은 말, 위로하는 말들을 하면서 전화를 했고, 또 동생 전화를 내가 처마 밑에서 들어보니까 늘 남을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내고 이런 언어들을, 부정적인 언어들을 너무 많이 쓰면서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시 그 집으로 가서 처마 밑에 집을 짓고 들어보니까 소식이, 그 긍정적인 언어를, 좋은 말을 많이 전파하고 많이 듣고 하는 그 언니는 결혼해가 잘 살고, 동생은 부정적이고 남을 흉보고 헐뜯고 나쁜 말들만 계속 많이 전하는, 남의 말만 많이 했던 이 사람은 결혼해가 실패를 해가지고 우울증 결과 알코올 중독에 걸려갖고 사람 폐인이 됐다고 하대요 라고 제비쌤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비쌤님이 참새한테 길조가 되려고 하면 좋은 소식을 부지런히 듣고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는 게 길조가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 인간은 서사체입니다. 서사체. 이야기 덩어리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김인숙을 알려면 김인숙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김인숙의 실체가 나오죠. 이야기 덩어리입니다. 이야기 덩어리. 우리가 각자가 서사체, 이야기 덩어리, 이야기꾼. 나를 알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보면 다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요즘 뭐 하셔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기는 뭐 해야 그냥 집에 놀지 뭐. 선생님 뭐 하세요? 뭐 하신 분이세요? 아이고 내 퇴직하고 뭐 오시면 집에 그냥 막 삼돌입니다. 뭐 삼식입니다. 하나 뭐 극합. 그러지 마시고 문학치료 강의를 들은 이 순간 이후에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하면 저 작가입니다. 작가 아닙니까? 예? 수필 가세요? 시인이세요? 소설가세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배틀을 막 치고 있어요. 이 순간도 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삶의 배틀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강의 듣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배틀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세상 소풍 끝나고 돌아가는 날, 요즘에는 뭐 그냥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라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생이 상례 앞에 만장기 플래기며 갔지요. 나는 내 삶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착착착착착 짜고 있는 직조공이에요. 내가 이 세상 소풍 끝나고 돌아가는 날 내 앞에 멋진 유닛 반들반들 나는 진짜 질 좋은 배 한 필 쫙 만장기로 펄럭이면서 갈 수 있는 배틀을 짜고 있는 직조공입니다. 밋밋한 배를 짤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장미 무늬도 넣을 수 있고요. 새를 막 무늬를 넣을 수 있고, 그것은 자기 삶의 이야기를 이제 자기가 맞춰서 짜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질 좋은, 내가 이 세상 소풍 끝나고 가는 날 질 좋은 내 삶의 배 한 필 쫙 내걸면서 펄럭이면서 갈 수 있는 삶의 배틀을 치고 있는 직조공입니다. 우리는 작가고 직조공이고 지금 많지요 우리. 그럼요. 그렇게 사셔야 문학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노인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 쪽으로 한 세네 카트가 할 텐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들이죠. 문학, 신노인을 위한 숨고르기. 그러면 문학, 신노인을 위한 신노인의 마음 다스리기라고 바꿔도 되고, 문학은 우리 신노인의 마음 치료할 수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문학을 통한 신노인의 숨고르기를 해야 될 이유.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 숨고르기가 뭐로 하지 마시고 신노인 돼야 되잖아. 낡은 노인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 높은 신노인으로 다시 거듭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존감 높은 신노인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관계 맺기를 잘해야 돼요. 신노인이 되려고 하면, 자존감이 높으려고 하면 관계 맺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 관계 맺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선물 받은 것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게 관계 맺기인 것 같아요. 관계만 잘 맺어도 선생님 엄청난 자존감 높은 신노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관계 맺는 거. 그러니까 그 큰 선물을 나서 죽을 때까지 수행을 또 잘해야 될 또 무거운 과제예요. 이게 관계를 아주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관계 맺기를 이거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수행 과제로 관계 맺기가 뜨죠. 이것만 잘 되면은 우리가 자존감 높은 신노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되는 신노인으로 또 거듭나야 돼요. 사회에 도움이 돼야 돼요. 제가 낡은 이미지 노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제가 우리가 10회기 하나요? 10회기죠. 예. 이게 새로운 노인상을 만들어내 보자 라는 부분을 도서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핵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낡은 이미지의 노인. 자, 낡은 이미지, 선생님들도 아실 수도 있어요. 늙자. 제가 노인대학에 강의를 많이 합니다. 할 때에 이 늙자를 가지고 2시간씩 수업할 수 있어요. 이 늙자 예를 보면은 위에 니은이 너이죠, 너. 요거는 노인은 느립니다. 노인의 특징이 이 늙자 안에 다 있죠. 요거는 노인은 느리다. 늙은이는 느리다. 앞에 받침의 리얼 얼이 빠진다. 정신없죠? 예, 얼이 빠지고 기억 고집이 세요. 그 느리고 얼이 빠지고 고집 센 것이 늙은이라 하죠. 그런 특성의 인물이 늙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고집 특성은 낡은 이미지의 노인이에요. 낡은 이미지 노인. 이제는 이것 갖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내리고 얼 빠지고 고집 센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현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가 없어요. 거대한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돌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맞물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죠. 낡은 이미지 노인 갖고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노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방식. 도서관 자주 오셔야 돼요. 많은 연구 자료들 보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책을 많이 보고 문학들 적으려고 하면 쌤 건강적으로 눈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눈. 그죠? 그러면은 노후도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데는 문학을 할 수가 안 보이는 책 못 보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같이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인 젊음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과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 나가면서 역동적인 젊음을 다이어트를 빠지도 무슨 역동적인 젊음이고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 벌써 고집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젊음의 옷을 어디다 입힐까요? 어디다? 역동적인 젊음의 옷을 어디다 입히면 될까요? 여기로 입혀야 돼. 그죠? 낡은 이미지 노인의 느리고 얼이 빠지고 고집 센 그 늙은이의 낡은 곳에 이 시대에 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고과정 아이디어를 새로운 옷을 역동적인 그 낡은 데다 입히셔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신노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잉여인간 됩니다. 잉여인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이고 막 아버지 막 힘든 애들 나 또 있어. 우리 걱정해가 그럴까 봐요. 아유 막 그렇게 친다는 이야기예요. 막 자기들 더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 도움되는 신노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노인상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역동적인 젊음의 옷을 낡은 이미지의 노인에다가 입히자라는 거를 제가 문학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김인숙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존감 높은 사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신노인으로 거듭나려면 실천 방향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막연하게 그럼 어쩌란 말이고. 답이 있죠. 여기 실천 방향. 자,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스스로. 누가 회복 안 해줍니다.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노년계는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그러면 문학이라고 해요. 제목이 문학이에요. 문학으로서 신노인을 이렇게 새로운 역동성 있는 어른으로 만들려 하면 난 내가 좋아라는 책이 있어요. 난 내가 좋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이런 걸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느낄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차후의 일이니까 미뤄두고 스스로 자존감 회복하려면 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막 뭘 하면서 막 이런 행위를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 문학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은근슬쩍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변화를 시켜줘 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노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 방향은 적극 경청해야 돼요. 고집부려가 안 됩니다. 적극 경청을 해야 돼요.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혼신의 힘을 다해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고집이 안 쉬죠. 이럴 때는 어떤 책이냐? 지각대장 존. 오늘 제가 실습을 하려고 이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밀착해서 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적극 경청 실습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탓에 이게 부적절해서 제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각대장 조언을 읽으면서 적극 경청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혀나가는 거. 그 다음에 신혼이 되려면 나눔과 배려가 돼줘야 돼요. 나눠주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다워야지요. 그러려면은 무지개 물고기라는 책, 아주 재밌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행위를 뭘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책을 읽고 막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치료를 해 들어가는 거를 실습, 바로 임상을 해서 바로 하는 그런 수업들이라 제가 아쉬운 거는 그걸 직접 못 해드려 갖고 아쉬운 거예요. 이름만 하게 돼서. 그 다음에 다름과 틀림, 관점에 따라 다르죠. 고집도 이것 때문에 고집이 오잖아요. 너는 맞고 너는 와 틀리노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관점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도 나랑 좀 달라도 괜찮아 하는 문학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독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소통과 공감, 세대와 시대를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감을 해야 소통을 하죠. 그래서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걸고 공감 훈련을 막 해요. 하면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는 책은 당나귀와 소금장수 하는 우리 이야기 다 알지요. 옛날 이야기. 소통만 하면은 소금 물이 안 녹았었죠. 당나귀도 주인님 난 무거워서 도저히 한꺼번에 못 지고 가겠어요. 한번 갖다 놓고 와서 또 지고 갈게요. 그러면 소금장수도 그래 이 더운데 그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소통이 돼버리면 소금 손에 안 보죠. 물이 안 녹잖아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실제 우리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문학, 신론을 위한 순고력이다. 자, 그 다음 문학, 노인의 적합한 비약물 치료예요. 약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신체적인 것보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정서, 노인 정서예요. 우리가 신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정서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노인이 되면 정서로 인해 갖고 노인이 세태일로에 빠져버리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문학이 노년에 적합한 비약물 치료예요. 약을 먹지 않고 마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문학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의 억눌린 감정 이거를 소산시켜주고 소통하고 그래서 노인들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노인들 상처 많이 입잖아요. 저 역시 우리 딸내미 전화해도 상처 많이 있거든요. 엄마 이러면 좋을 텐데 엄마 내가 전화하면 엄마 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정서적으로 좀 귀찮으면 엄마 왜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부터 그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억눌린 감정들 말 못할 사연들 이런 것들을 문학을 통해서 마음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노인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죠. 존재 가치 상실 안 됩니까? 좀 무시 안 합니까?
쌤들은 잘나셔가 무시 안 당하는가? 네. 젊은이들요, 우리 좀 무시해요. 그죠? 저거는 배워갖고 컴퓨터도 잘하지만 우리 컴퓨터 몰라고 물으면요, 이러잖아요.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까? 착한 자식들이에요. 그런 분들. 대다수가 짜증을 일단 낸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존재 가치를 좀 상실되는 거. 또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노년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돈을 현장에서 벌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또 배우자하고 사별하는 예가 많지요. 예, 지금 요즘 환절기 갖고 자꾸 부고가 이렇게 오던데 이 나이가 이제 다 70, 80 먹고 이렇게 넘어버리니까 이 배우자의 사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청난 상실감이 오지요. 그래서 엄청난 상처,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을 문학을 통해서 독서나 시나 글쓰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야기 치료도 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비약물 치료죠. 그 다음에 노인들은 내가 누차했지만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노인들은 신체 아픔도 참 많은 힘듦이지만 노인이 되면 노년기에는 정서적 삶의 질에 관심을 엄청 둬야 됩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학도서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노인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거든요. 제가 용학 프로그램에 신노인 운동한데 거기 제가 신노인 운동 회원으로서 제가 활동을 했던 부분이에요. 명용도서관에서. 코로나 오고 나서 저들이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정서들 노년기의 정서 삶의 질에 우리가 관심을 엄청 가져줘야 되는 이런 부분. 그러면은 문학 치료가 노년기의 불안과 우울에 아주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어요. 연구 결과가 문학 치료가 문학이 노년기 정서에 불안, 우울, 고독감 이런 걸 치료할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특강이나 일회용으로 거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구미 도립도 경북도청 구미 도립도서관에 제가 15년 장기 문학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부르짖는 것은 문학 치료는 노년기의 이 정서 쪽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 일회성이 아닌 상시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교육청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문학이 치료 관점에 자가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늘 문학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가치료가 됩니다. 아까 제가 강을 부려야 바다를 만난다. 누가 내한테 치료해 준 거 아니거든요. 그 책 제목 하나 딱 보고 맞아. 너들은 소인배야. 난 너들 강물하고 안 놀 거야. 나 강물 버려볼 거야. 나 큰 바닷물에서 놀 거야. 딱 마음이 바뀌는 순간 그 3일 동안 몸져 누웠던 몸이 발딱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게 문학의 힘이에요. 노년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자. 문학은 노년계 문학을 자꾸 접하다 보면 인지가 둔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인지장애가 버리면 스님 뭐가 옵니까? 뒤따라가 치매 오잖아요. 무시부예 그치? 응. 인지장애 무섭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문학을 꾸준히 접할 때는 인지교육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문학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을 통해서 노력하는 데 늘 책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제가 시조창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나는 분들은 어른분들이 많겠죠. 시조니까.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요. 시조창 이거를 자꾸 노래 부르니까요. 가사를 자꾸 외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 가사를 외우려고 보니 어머야 전에는 막 생각하는 게 전혀 안 됐는데 요즘은 가사가 어느 정도 애법해야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뇌는 주인이 아이고 말랐고 지금 이 나이에 막 머리 아프고 아이고 내 생각 안 한다. 아이고 나 그런 머리 아픈 거 안 한다. 나는 그런 머리 아픈 거 안 한다는 사람 치고 내 잘 굴러가는 사람 없어요. 맞죠? 왜? 주인이 아예 머리를 안 쓰려고 하니까 뇌를 안 쓰려고 하니까 이리 뇌가 꾀가 많아가 에이 우리 주인은 뇌를 사용 안 하고 싶네. 까짓 거 나도 귀찮은데 놀아버리자. 이러고 자기가 먼저 놀아버려요. 자기가 먼저 쉬어버립니다. 자꾸 뇌를 사용을 하려고 애를 써야
우리 뇌가 아이고 우리 주인이 왜든지 좀 나를 부리먹으려 하니까 아이고 나도 정신 좀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거든요. 근데 아이고 말랐고 아이고 귀찮다 이제 말랐고 이 나이에 말랐고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게 인지를 둔화시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고마 병 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잖아요. 자, 그래서 노력하는 뇌는 잠들지 않는다. 늘 문학을 읽으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 끝이야. 오늘 너랑 좀 만나자. 우리가 만나가 우리 점심을 먹을까? 언제? 나 귀찮다. 나 안 나갈래. 오늘 집에 있을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벌크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배신하지 않고 항상 내가 뭐 하면 그래 좋다 하는 거는 문학입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예요. 예. 그러다가 또 도서관에 이 책 친구 만나러 오면은 또 우리 인간 친구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년기에 고독하고 우울한 감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제일 저렴하게 돈 안 들고 제일 저렴하게 고독감, 우울감 이런 걸 달랠 수 있는 것이 문학이지 않겠나. 한 편의 시를 엎조리고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잘 못 써도 돼요. 저들같이 시인이고 작가들은 이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잘 쓰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내 마음 치유 쪽에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인지를 더 둔화시키지 않으려고 뭔가 잠든 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작가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치료 쪽에서는 작품성 있는 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치료 쪽에서는.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바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5자로 내놓을 수 있어요. 처음 연필 다 갖고 계시지요?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하는데. 자, 앞에를 첫 줄을 5자, 중장을 7자, 종장을 5자. 그러니까 5, 7, 5. 예를 들어 줄게요. 깊은 산 연못, 개구리 뛰어든다, 물소리 퐁당. 되죠? 그러면 오늘 이 분위기를, 오늘 이 문학, 신론을 위한 숨고르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자기 느낌이 올 거 있을 거예요. 이것을 첫 줄 5자, 중간 7자, 종장 5자, 5, 7, 5로 퍼뜩 만들어 보세요. 공부 힘드네. 되죠? 하지만 해야지 뭐. 되죠? 빨리 집에 가자.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면 5, 7, 5. 무조건 형식에 딱 맞춰야 됩니다. 퍼뜩 설 수 있어요. 5, 7, 5. 이게 문학이죠. 그러니까 시치료는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심정을 바로 내놓고 억압된 것을 이렇게 표층적으로 끄집어 올려서 정화 배설되면서 맑음을 유지해보자. 마중물 역할, 문학이라는 텍스트를 마중물 역할로 탁 던지면서 내 심층 깊숙이 깔려있는 내 내면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문학치료는 병들고 치료하는 것보다 문학을 가까이 했을 때 엄청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예방 효과가 있다. 그게 제일 치료 잘하는 거죠. 뭐 병들가 치료하는 것보다 병 안 들게 하는 게 치료 제일 잘하는 거죠. 예방. 문학을 가까이 하면서 내 정신 세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을을 짱으로 만드는 을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글을 쓰세요. 글쓰기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이바고들이기 때문에 줄줄줄줄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아주 유명 작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질 좋은 배 한 필 쫙 내걸 수 있는 그러한 신론,
새로운 노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강의를 해봤던 부분입니다. 자, 그 얘기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년의 마음밭에 진정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다면 문학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자. 마음에 드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신노인으로 거듭날. 문학은 삶이잖아요. 삶의 이야기가 문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자기 스스로가 일깨워질 수 있는 게 문학이에요. 이제 저들같이 문학 치료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책을 늘 가까이 하고 문학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내 삶에 진짜 아름다운 내 마음밭에 꽃을 좀 피우는 그런 신노인상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큰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